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사과꽃이 얼어 죽는 예측 불가의 이상기후와 지속적인 가격 폭락에 과수농가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폐원을 신청한 농가도 이어지고 있는데 전국 사과 주산지 장수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파장이 적지 않습니다. 유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장수의 한 사과 농가에서 열매 속기 작업이 한창입니다. 사과꽃이 피어난 곳마다 올라온 5개의 열매 가운데 1개만 남기고 솎아주는 겁니다. 가지마다 줄줄이 열매가 올라와야 정상인데 열매가 아예 매달리지 않아 작업에 필요 없는 가지가 한둘이 아닙니다. 꽃이 핀 것 같았었는데 이게 냉해를 받아가지고 꽃이 다 없어져 버리고 지금 열매가 잘 안 달렸어요. 지난 4월 개화기에 꽃이 얼어 죽어버리면서 아예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겁니다. 맺힌 열매도 정상적이지 않고 한쪽 씨방이 찌그러져 버려야 할 것도 적지 않습니다. 씨방이 아예 수정이 안 되고 다 떨어져 버리고 없는 나무가 많아요. 홍로는 많은 편이더라고요. 적과하면서 다 따내죠. 착과율이 40%까지 떨어진 농가도 있는 상황. 이대로라면 예전 같은 수확량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열매 없는 가지가 우짜라 이듬해 농사까지 망치지 않을까 농가들의 우려는 큽니다. 급격한 기후변화로 농사는 어려워지고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한 데다 사과 가격 급락으로 손해를 본 농가만 늘면서 폐원 신청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신청 농가는 지금 80헥타르 정도로 좀 들어와 있고 생산성이 떨어지고 고품질 과실 안전 생산을 위해서는 그분들을 정비한 후 생산 면적이 늘기만 했지 노후과수원 폐원 신청은 장수에서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전체 과수원 면적의 8%가 폐원을 희망한 것으로 집계돼 기후변화와 가격 폭락의 이중구 속에 과수농가의 동요가 적지 않은 실정입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암벽 동굴에 지은 독특한 건축 양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진안 수선루. 처음 건축된 지 330여 년 만인 지난해 말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되면서 문화재적 가치도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국가 목재 문화재에 반드시 있어야 할 소방시설이 허술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조선 후기인 17세기 말 송씨 가문이 세웠다는 진안 수선루입니다. 섬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암벽 동굴 사이에 세워진 누정으로 지난해 12월 국가 지정문화재 보물이 됐습니다. 문화재로서 가치는 높아졌지만 관리 상태는 전혀 위상에 맞지 않습니다. 곳곳에 소화기가 있긴 한데 위급한 상황에 필수적인 다른 장비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 문화재에는 5개 소화정과 함께 가까운 소방서로 화재 사실을 알려주는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돼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수선루는 암벽과 붙어있는 건물 구조 탓에 출입이 쉽지 않은 곳입니다. 일단 불이 나면 안으로 소화 장비를 들여놓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출입문을 상시 개방해놓고도 현장 관리인과 CCTV가 없어 화재 등에 특히 취약합니다. 소방서에도 한 번씩 나가달라고 부탁드렸고 점검을 좀 자주 하는 수밖에. 수선루까지 도착하려면 폭이 좁은 산길을 수백 미터나 올라야 하기에 소방차 진입은 엄두조차 낼 수 없습니다. 문화재청은 보물로 지정하면서 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고 화재 예방을 위한 지침을 진안군에 통보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 연말에 하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세우지를 못했던 거예요. 긴급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신청해서 필요하면 설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서울 숭례문과 양양 낙산사 등 소중한 문화유산을 화마에 잃었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경각심과 함께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동학농민군 지도자 6월 안장 1주기를 맞아 전주에서 추모식이 열렸습니다. 전주시와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회는 오늘 전주 동학농민혁명 녹도관에서 동학농민군 지도자 안장 1주기 추모식을 열어 넋을 위로하고 동학군의 최대 승전지로서 전주를 조명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참석 인원을 줄이는 대신 인터넷으로 생중계됐습니다. 부하 직원에게 갑질을 한 의혹을 받는 경찰 간부가 일선 경찰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갑질 의혹에 대한 경위 파악을 마치고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를 위해 지방청 소속 A경정을 도내 한 경찰서로 전보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경정은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B경위에게 모욕적인 언사를 하는 등 갑질을 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는 공공구매 제도 운영이 교육 현장에서 강화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공공구매 추진 비율은 중소기업 제품 91%를 비롯해 여성기업 제품 9.4%, 용역 11.3% 등으로 각 분야에서 의무 구매 비율보다 높게 책정됐습니다. 도교육청은 공공구매 제도 이해를 위한 교육을 연 2회 이상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